통신 핀보드가 한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보드 위에는 길게 이어진 커넥터와 금빛을 띠는 수많은 접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 장씩 보면 익숙한 핀보드지만 이 정도의 물량이 한꺼번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많은 접점의 표면에 나뉘어 있는 금도금층을 전부 분리해 한 곳에 모으면 과연 얼마만큼의 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은 이 바구니에 담겨있는 통신 핀보드를 박리 공정으로 처리해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의 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한국도시광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통신 핀보드입니다. 이번 물량은 동일한 규격의 핀보드만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바구니 안을 살펴보면 보드의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르고 각 보드에 장착된 커넥터의 길이와 개수, 접점이 배열된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길이가 긴 커넥터가 기판 전체에 여러 줄로 배치된 보드가 있습니다. 커넥터 하나의 내부에도 작은 접점들이 여러 줄로 이어져 있고 동일한 구조가 보드 한 장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크기가 작은 커넥터들이 좁은 간격으로 모여있는 보드도 있고 넓은 기판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커넥터가 배치된 형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 핀보드라는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구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기계 내부에서 맡았던 역할과 연결되는 모듈의 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드마다 필요한 접점의 수와 커넥터의 배열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작업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판 위에 배치된 각각의 접점입니다. 통신기계는 여러 보드와 모듈이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결합되는 커넥터의 접점에는 안정적인 접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금도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할 때는 신호를 연결하는 기능성 소재로 사용되지만 기계의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귀금속 자원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접점의 모든 부분에 동일한 조건으로 금도금이 적용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서로 맞닿는 접촉부를 중심으로 도금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커넥터의 규격과 제조 사양에 따라 도금된 위치와 범위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같은 금빛을 띠는 접점이라도 금도금층의 두께까지 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접점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회수량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각 보드를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보면 금 추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도 확인됩니다. 어떤 보드는 기판 면적에 비해 커넥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한 장의 보드 안에 접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도금 부위가 많이 포함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드는 전체적인 크기와 무게는 상당하지만 기판 면적에 비해 커넥터가 배치된 구간은 작습니다. 이 경우 보드 한 장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그 무게가 모두 금도금 접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핀보드의 전체 무게에는 금도금된 접점 외에도 PCB 기판과 플라스틱 커넥터 하우징, 핀의 형태를 이루는 모재 금속과 각종 체결 부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무게의 핀보드라도 접점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는지에 따라 실제 금 산출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바구니에는 이러한 보드들이 여러 종류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드의 외관만 보고 전체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현재 준비된 물량을 모두 처리한 뒤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통신 핀보드의 전체 무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울에 표시된 무게는 총 22.42kg. 이 22.42kg은 공정이 끝난 뒤 결과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보드의 크기와 커넥터의 형태, 접점이 배열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보드에는 회수 대상이 되는 금도금 접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관을 통해 이번 물량의 구성과 접점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공정을 통해 접점 표면의 금도금층을 분리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입자들을 하나씩 모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한 바구니의 통신 핀보드에서는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준비한 핀보드를 반응조에 투입해 본격적인 금 추출 공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재료의 형태를 보면 이번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커넥터와 핀 표면에 형성된 금도금층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이번 금 추출은 방리 공정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작업에 사용할 방리 용액부터 준비해 줍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놓은 뒤 여기에 방리제와 방리촉진제를 차례로 넣고 약품이 한쪽에 뭉치지 않도록 용액 전체를 충분히 저어줍니다. 준비가 끝나면 바구니에 담겨있던 핀보드를 한 장씩 꺼내 방리 용액에 천천히 담가줍니다. 이번 물량은 보드마다 크기와 커넥터의 배열이 다르고 접점이 외부로 노출된 형태와 하우징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한 장씩 직접 움직여가며 반응을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핀보드를 용액 안에 완전히 담근 뒤에는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며 방리 용액이 핀과 핀 사이에 좁은 공간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선명하게 보이던 금빛이 점차 흐려지고 그 아래에 있던 모재의 색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금 도금층이 제거됐는지 살펴본 뒤 방리가 완료된 핀보드는 방리조 옆에 준비해둔 채반 위에 잠시 걸어두고 보드와 커넥터 사이에 남아있던 방리 용액이 다시 작업조 안으로 충분히 떨어지도록 기다려줍니다. 어느 정도 배액이 끝난 핀보드는 1차 세척 용기로 옮깁니다. 1차 세척에서는 핀보드 표면에 남아있는 방리 용액을 씻어내는 동시에 커넥터와 핀 사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리된 금 성분까지 함께 회수합니다. 1차 세척이 끝난 핀보드는 다시 중간 채반 위에 잠시 걸어둡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다음 용기로 이동시키지 않고 보드 안쪽에 남아있는 1차 세척액이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배액을 마친 보드는 2차 세척 용기로 이동합니다. 2차 세척은 앞선 과정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리 용액과 1차 세척액을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핀보드 전체를 용액 안에 담근 뒤 커넥터의 방향을 바꿔가며 충분히 세척해줍니다. 그리고 2차 세척까지 문제없이 끝난 핀보드는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최종 채반 위에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바구니 안의 모든 핀보드에 동일하게 반복해주면 됩니다. 한 장을 꺼내 방리 용액에 담가 반응시키고 채반에서 방리액을 빼낸 뒤 1차 세척, 다시 중간 채반에서 배액하고 2차 세척까지 마친 다음 최종 채반으로 이동. 작업 순서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이 방리 단계가 금 도금층을 회수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최종 회수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리와 세척을 마친 뒤 최종 채반 위에 모인 모재들을 확인해보면 작업 전에는 커넥터 안쪽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금빛 접점들이 눈에 띄었지만 방리를 마친 뒤에는 표면의 금도금층이 제거되면서 그 아래에 있던 모재의 색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핀보드에서 나온 금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남아있는 용액들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회수해야 하는 것은 박이조에 남은 용액만이 아닙니다. 핀보드를 채반에 걸어두는 동안 빠져나온 배액들, 1차 세척액과 2차 세척액 모두 함께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용액을 하나의 여과지 위로 모아 여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과지 위로 모인 용액들은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가며 여과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여과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온 용액은 다음 반응을 위해 별도의 반응 용기로 옮겨 담아줍니다. 그 후 아연말을 투입해 용액 속에 녹아있는 금을 고체 입자 형태로 석출시켜줍니다. 아연이 용액 속 금 성분과 반응하면서 녹아있던 금은 더 이상 용액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미세한 입자로 변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금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아연말은 한 번에 과도하게 넣기보다 용액의 반응 상태를 확인하며 투입해줍니다. 충분히 저어 용액 전체에 고르게 퍼뜨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짙은 색의 미세한 침전물이 형성되고 반응 용기 바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상부와 하부가 어느 정도 분리됐다면 침전물이 다시 섞이지 않도록 상층액만 조심스럽게 여과지 위로 부어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아진 용액이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층액 역시 반드시 여과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상층액을 천천히 걸러주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반응 용기 바닥에 남아있는 침전물을 정리해줍니다. 하부에 가라앉은 침전물에는 아연말 반응을 통해 석출된 금과 함께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여 아연말도 섞여 있습니다. 이 상태로 다음 공정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아연 성분이 함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묽은 염산을 부어 남아있는 아연말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묽은 염산이 잔여 아연과 반응하면서 기포가 발생하고 침전물 속에 섞여 있던 불필요한 아연 성분이 차례대로 정리됩니다. 염산 반응이 끝나면 반응 용기 안에 남아있는 금함유 침전물을 앞서 상층액을 걸러내고 있던 같은 여과지 위로 모두 부어줍니다. 용기 바닥과 벽면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도 남지 않도록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 그 세척액까지 함께 여과지 위로 옮겨줍니다. 모든 침전물을 모은 뒤에는 여과지 위에 묽은 염산을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침전물 사이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소량의 아연 성분까지 추가로 반응시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염산이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여과를 진행하고 깨끗한 물로 여러 차례 세척해 여과지에 남아있는 산 성분과 물에 녹는 불순물을 씻어냅니다. 충분한 여과와 세척이 끝나면 아연말 반응을 통해 회수된 입자들이 여과지 한 곳에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자가 묻어 있지 않은 바깥쪽 여과지는 잘라내고 실제 회수물이 모여 있는 부분만 남겨준 뒤 여과지째 다시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이제 여기에 왕수를 투입해 지금까지 고체 형태로 회수해 둔 금 성분을 다시 용액 속으로 녹여냅니다. 왕수가 여과지와 입자 사이로 스며들면서 반응이 시작되고 금을 포함한 입자들이 점차 용해됩니다. 여과지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왕수가 전체에 고르게 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응시켜줍니다. 왕수 반응이 끝난 뒤 확인해보면
앞서 고체 입자 형태로 모아두었던 금 성분이 용액 속으로 녹아들면서 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응 용기 안에는 금이 녹아있는 용액뿐만 아니라 왕수에 의해 풀어진 여과지 섬유와 녹지 않고 남은 여러 불순물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 녹아있는 용액과 불필요한 고용물을 분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여과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여과지를 준비한 뒤 왕수 반응이 끝난 용액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여과가 진행되면 여과지 위에는 풀어진 여과지와 왕수에 녹지 않은 불순물이 남고 금이 녹아있는 노란색 용액은 여과지를 통과해 아래쪽 용기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여과지 사이사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가며 남아있는 금 용액을 최대한 아래로 이동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노랗게 물들어 있던 여과지 위가 점차 깨끗해지고 마지막에는 금 용액이 모두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얀색의 여과지와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여과를 마친 노란색 용액은 다음 반응을 위해 다시 깨끗한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환원제를 넣기 전에 요소를 투입하여 왕수 용액 안에 남아있는 잔여 질산 성분부터 정리해줍니다. 요소가 투입되면 용액 안에 남아있던 질산 성분과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반응이 충분히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며 이후 환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잔여 질산 성분이 정리되면 이제 용액 속에 녹아있는 금을 다시 고체 입자로 되돌릴 차례입니다. 준비한 환원제를 용액에 넣으면 노란색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 성분이 환원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이온 상태에서 미세한 고체 입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용액 전체가 뿌옇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이 진행될수록 진한 갈색의 미세한 금 입자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원 직후 만들어지는 입자들은 크기가 매우 작고 가벼워 용액 안에 오랫동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여과를 진행하면 미세한 입자가 여과지를 통과하여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는 응집제를 순서대로 투입해줍니다. 응집제는 용액 안에 흩어져 있는 작은 금 입자들이 서로 뭉쳐 조금 더 크고 무거운 입자를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응집제까지 투입하고 용액을 충분히 섞어준 뒤에는 입자들이 서로 안정적으로 뭉치고 용기 바닥으로 안전히 가라앉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반응 용기를 확인해 보면 용액의 상태가 환원 직후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용액 속에 흩어져 있던 금 입자들은 서로 뭉쳐 용기 하부에 진한 갈색의 침전층을 형성하고 그 위로는 비교적 맑은 상층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용액을 다시 여과해 바닥에 가라앉은 금 입자만 모아줍니다. 먼저 위쪽의 맑은 상층액부터 여과지 위로 천천히 부어준 뒤 상층액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마지막으로 용기 바닥에 모여있던 금 입자들을 여과지 위로 옮겨줍니다. 여과 중간에는 깨끗한 물을 이용해 금 입자를 충분히 세척합니다. 세척수를 부을 때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여과에 퍼져있는 금 입자들을 한쪽으로 조금씩 모아줍니다. 충분한 여과와 세척이 끝나면 여과지 한쪽에 진한 갈색의 금 입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 입자가 묻어있지 않은 불필요한 여과지 부분을 모두 잘라냅니다. 입자들이 모여있는 구간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남겨둔 뒤 내용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여과지를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접어줍니다. 여과지 안에는 아직 상당한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호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빼줍니다. 정리가 끝난 여과지는
금 입자를 감싼 상태 그대로 도가니 위로 옮겨 담습니다. 이제 도가니에 천천히 열을 가해 여과지와 금 입자를 건조시킵니다. 열이 전달되면서 금 입자를 감싸고 있던 여과지는 점차 탄화되어 사라지고 내부에 남아있던 수분도 함께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수분을 머금고 있던 금 입자는 처음에는 진한 갈색을 띠지만 건조가 진행될수록 색상이 점차 밝아지면서 연한 갈색의 고운 분말 형태로 변합니다. 건조를 마친 금 입자가 담긴 도가니는 이제 육융시설로 옮겨줍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작은 분말 형태로 흩어져 있던 금 입자들을 고온의 열을 이용해 하나의 금속 덩어리로 합치는 단계입니다. 도가니에 강한 열을 가하면 연한 갈색을 띠고 있던 입자들의 표면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입자 사이 경계가 사라지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도가니 안에서 금속 전체가 녹아 유동성을 가진 상태로 변합니다. 용융이 완료되면 준비해둔 주조틀에 천천히 부어줍니다. 주조틀 안으로 들어간 금속은 틀의 형태에 맞춰 자리를 잡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단단한 고체로 굳어집니다. 형태가 충분히 잡힌 결과물을 주조틀에서 꺼낸 뒤 물에 넣은 남아있는 열을 식혀줍니다. 이렇게 핀보드 표면에 얇게 나뉘어 있던 금도금층이 오늘 진행한 금 추출 공정을 통해 마침내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회수된 결과물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고 분석기를 통해 실제 금 함량과 순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오늘의 최종 결과물. 그 무게는 바로 8.2g입니다. 처음 준비했던 통신 핀보드의 무게가 총 22.42kg이었으니 단순히 최종 결과물의 무게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료 1kg당 약 0.366g의 금속 결과물이 나온 셈입니다. 다만 지금 확인한 8.2g 전체를 순수한 금의 무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금과 함께 회수된 다른 금속 성분이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기로 결과물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오늘 회수된 결과물에서는 금 99.15%, 은 0.82%, 불이 0.034%가 확인됐습니다. 최종 결과물의 무게인 8.2g의 금 함량 99.15%를 적용하면 실제 금의 무게는 약 8.13g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처음 준비한 통신 핀보드 22.42kg과 비교하면 원료 1kg당 순금 기준 약 0.363g이 산출된 결과입니다. 반대로 계산하면 순금 1g을 회수하기 위해 약 2.76kg의 통신 핀보드가 필요했던 셈입니다. 이번 물량에는 접점의 형태와 크기, 커넥터의 개수와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른 핀보드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금빛 접점의 수는 상당히 많았지만 22.42kg이라는 전체 무게에는 PCB 기판과 플라스틱 하우징, 핀을 구성하는 모재 금속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외관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번 물량의 실제 산출 수준이 모든 공정을 마친 뒤 1kg당 약 0.363g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같은 통신 핀보드로 분류되는 재료라도 기계의 규격과 제조 시기, 커넥터 구조와 접점에 적용된 도금 사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확인한 수치를 모든 통신 핀보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이번에 준비한 혼합 물량 22.42kg을 실제로 처리해 얻은 하나의 결과 데이터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통신 핀보드 총 22.42kg을 방위 공정으로 처리해봤습니다. 핀보드를 한 장씩 방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세척한 뒤 방리액과 세척액은 물론 각 단계에서 받아둔 배액까지 모두 모아 금 성분을 회수했습니다. 이후 아연말 반응과 방수, 환원과 응집, 건조와 용융까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8.2g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재료와는 또 다른 종류인 신형군 통신 핀보드를 대상으로 금 추출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 한국도시광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